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그 경제 뉴스가 사실은 내 지갑을 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좀 무섭고도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가 미공개 정보로 주머니를 채운 사건부터 대부분의 경제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편한 사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을 녹여버리는 레버리지 ETF의 치명적인 함정까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앞으로 금융 뉴스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고 더 유용한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경험 있는데? 라던가 와,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아주 그냥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공정한 정보라는 게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바로 언론인의 선행매매 스캔들입니다. 이게 정말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의 아주 유력한 경제신문사 기자가요, 곧 발표될 엄청난 호재,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를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 주식을 왕창 사들이는 거죠. 그 다음엔 뭘 했을까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수한 분석인 척, 자기가 직접 그 회사에 대한 초강력 추천 기사를 써서 내보냅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죠. 그 기사를 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거 대박이구나 하면서 달려들고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합니다. 그럼 그 기자는 자기는 조용히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아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선행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기자 한 명의 도덕성이 타락했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이 시스템 자체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공적인 신뢰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불리는데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거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 과연 100% 순수한 정보가 맞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방금 그 사건이 어떤 나쁜 기자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얻는 이 운동장 자체가 애초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좀 더 크게, 더 구조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광고정보센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걸 보면 뭔가 좀 의미심장한 패턴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 뉴스 하면 떠오르는 주요 매체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특정 관점이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 세팅값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다룰 때 투자 활성화나 경제 성장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그 정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노동환경의 문제나 소득 불균형 같은 다른 쪽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의 균형이 깨져 있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듣는 경제 이야기의 90%가 한쪽 스피커에서만 흘러나오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의 나머지 절반 혹은 전혀 다른 관점의 세상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림의 한쪽 조각만 보고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냥 이게 문제야 라고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이죠. 바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진보 경제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 뭔가 좀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기존의 경제지들처럼 대기업 광고에 목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완전 독립 언론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기업 눈치 안 보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신문 기사만 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츠까지 만들어서 기존의 굳어버린 이야기에 제대로 균열을 내보겠다는 정말 대담하고 멋진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디어라는 좀 큰 그림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당장 내일 여러분의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ETF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요, 절대, 네버, 장기 투자용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품들은 오롯이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2배로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아주 짧은 호흡의 트레이딩, 다시 말해 단타용 상품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가 그냥 시장이 오를 거야 하는 반향성에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무서운 함정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변동성 자체가 내 소중한 원금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변동성 소멸 또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간단한 수학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 시장이 무려 20%나 올라서 제 돈이 120만 원이 됐어요. 기본 최고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장이 어제 오른 만큼인 20%가 똑같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오르고 20% 빠졌으니까 그냥 본전? 똔똔이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락분 20%는요, 원래 원금 100만 원이 아니라 불어난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120만 원의 20%는 얼마죠? 24만 원입니다. 그럼 120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면 96만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분명히 주가 지수는 20% 올랐다가 20% 내렸으니까 제자리 걸음, 즉 본전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4%, 4만 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시장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파도처럼 출렁이기만 해도 내 돈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이 바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보유하면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고 금융상품은 이렇게 복잡한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큼은 오늘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진짜 의도는 뭘까? 이 뉴스가 나갔을 때 이익을 보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딱 한 번만 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칙.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는 단돈 10,000원도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함정, 미디어의 편향성, 그리고 금융상품의 숨겨진 위험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100%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진짜 정보라는 게 존재할까요? 어쩌면 그런 건 애초에 없을 때도 모릅니다. 하나의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여러 방향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만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